안녕하세요. 저는 고은 변호사 LTV의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이 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해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금으로만 본다면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한 계약금, 그러니까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한 10%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원 판례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계약금 매매대금의 10%인 5,6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건 뭐 매수인분들이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매수인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그냥 나는 계약 해지 안 하고 부동산을 가져오고 싶다. 등기를 그냥 내가 하고 싶다. 내 앞으로 등기를 치고 싶다. 근데 이거 방법이 없느냐라고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뭐 등기만 가져오면 2억이 그냥 오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례처럼 계약서도 아직 안 쓴 상태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말 뭐 거의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액배상 받으시고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럼 다음으로 방법이 없는 거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매매계약의 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그냥 계약금을 크게 거는 겁니다. 원래 뭐 보통 계약금 10%로 걸긴 하고, 그게 뭐 부통상의 관례긴 한데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계약금을 20%, 30%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10%일 때는 해약금이 5,600만 원이었지만 20%면 해약금이 1억 1,200이 되고 30%면 해약금이 1억 6,800이 되잖아요. 사실 1억 6,800까지 주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그렇게 계약금을 10%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도 어쨌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해제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민법 565조를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수인 말하는 거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도인 말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사실 이게 중요한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보통은 중도금을 납입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금을 이미 납입을 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미 매도인한테 지급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요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 배액배상이라는 게 특별히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에 어떤 규책 사유가 없어도 그냥 언제든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중도금까지 납입이 된 경우에는 이미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어느 정도 그 계약이 이행이 될 거라고 상당한 기대나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특별한 규칙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에는 내가 반드시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중도금을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중도금까지 납입이 되면 뭐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중도금을 내면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갑자기 요즘 뭐 아시잖아요. 전염병 팍 터져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터져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고 했을 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라고 한다면 매수인도 그 계약을 해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중도금을 빨리 내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중도금을 안 내셨을 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실 계약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고민을 해서 어떤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최근에 이 수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이슈가 많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도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이 계약금 배액 배상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